전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전남교육 물품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진도초등학교가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자랑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가족 여러분. 아나운서 김희선입니다. 저는 지금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화순 국화꽃 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의 즐거운 분위기와 국화꽃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안방까지 전달되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전남교육 뉴스 바로 출발합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전남교육 물품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전남교육청이 지난달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중소기업중앙회 광주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2022 전남교육 물품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역과 교육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물품 박람회를 개최했는데요. 오늘 이 행사의 가장 큰 목적은 이러한 물품들을 좀 홍보하고 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물품들을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장을 마련하자, 시작하는 자리를 마련하자 해서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박람회장에는 전남 지역 각급 학교와 시군교육청 등 관계자, 교육가족, 도민 등 2천여 명이 찾은 가운데 전남도 내 중소제조업체 59곳은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교육기관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교육기관 물품 구매 담당자들에게 전남 지역 중소제조업체의 우수한 제품과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좋은 기회가 됐으며 참여 업체들에는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제품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번 물품 박람회를 통해 지역 중소제조업체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최근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현장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를 찾았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계획 저지를 위해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고 전라남도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교원 정원 감축 반대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조옥현 위원장을 비롯해 김진남 부위원장 등 의원과 학부모 단체 관계자도 동참했으며 학생과 학부모, 지역민 등 2,500여 명이 참여한 교원 감축 철회 촉구 도민 서명부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전남의 학생 수 60명 미만인 학교가 378개 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원이 감축되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습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전남 소멸로 이어질 것이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앞으로 전남과 여건이 비슷한 경상북도 의회 등 타시도 의회를 비롯해 모든 교육 공동체와 함께 연대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계획 철회를 위해 1인 시위와 시도의회를 비롯한 교육 공동체와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전라남도 교육청 공립교원 정원을 가배정하면서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등 50명, 중등 279명, 총 329명을 줄여서 배정했습니다. 학생 수가 없다고 교원 수를 줄이는 것은 이상적인 일이 아니라 치명적인 일입니다. 교원 정원 감축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 리포터 박소영입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이 희생자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면서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에게 골든타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율이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재난 안전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진행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현장입니다. 교직원이라면 학교 내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은 학교보건법 제9조의 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를 관장하고 계시는 유치원 원장님이라든가 교장선생님께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고 하셔야 되고 또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교직원을 하면은 선생님과 기관자 선생님을 포함해서 운동부 지도자, 스포츠 강사, 일반직 공무원까지 모든 근무하신 분들 해당되겠습니다. 이날 교육은 응급상황 대처 요령과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응급의료 관련 법령을 알아보는 이론 교육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직접 배우는 실습 교육 등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은 단 4분입니다. 이 4분이 생사를 가른다고 해서 4분의 기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몸의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 4분이 지나면 그때부터 뇌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장이 멎은 뒤 4분이 중요합니다. 멎어버린 심장을 다시 뛰도록 도와주는 응급처치법이 심폐소생술입니다. 네, 강사님 먼저 심폐소생술이 무엇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의식 없이 쓰러진 사람이 호흡이 없을 때 하는 방법이 우리가 처치 방법이 심폐소생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호흡이 없다면 혹은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혹은 이상해 보인다 그러면 지금은 심폐소생술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면 이 가슴뼈가 부러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가슴뼈가 부러지더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정말 빨리 죽거든요. 근데 뼈가 부러지는 거는 아무래도 좀 있다가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죽는 시간이 많이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뼈가 부러지더라도 심폐소생술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최근에 일반인들도 심폐소생술을 배우면 할 수 있을지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자격을 주어진 분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반인들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사례들을 찾아보면요. TV 드라마에서 본 걸 따라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심폐소생술 살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좀 직접 배워보고 싶은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어깨를 얼굴을 보면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얼굴 앞에 베이지색 힐을 입고 검은색 마스크를 쓰신 여성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자동 심장 충격기 1층에 있으니까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주시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손가락에 핑계를 놓고 중앙 위치를 맞추신 다음에 아래쪽 손의 중앙 위치를 잡으셔도 상관없고요. 손에 깍지를 낄 겁니다. 깍지를 낄 때 오른손이 아래로 가야 될까요? 왼손이 아래로 가야 될까요?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팔을 곧게 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까지는 사실 선생님들이 자세를 잘 잡으세요. 이렇게 눌렀을 때 중요한 건 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어떤 소리냐? 숫자를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확한 자세와 순서, 지속적인 실습 교육만이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심폐소생술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성인과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다면은 성인하고 똑같이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그랬을 텐데 그래도 다르게 알려주시고 꼼꼼하게 알려주시니까 그 부분이 제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사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에 맞게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그 기본 매뉴얼이 아닌 긴급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매뉴얼들을 또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유익하고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1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어떤 사건이 꼭 똑같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저희가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정지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 리포터 박소영입니다. 10월 25일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해 제정한 독도의 날. 독도의 날을 맞아서 진도초등학교가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운동장에 울려 퍼지는 익숙한 노래,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진도초등학교 학생들이 독도 교육주간을 맞아 플래시몹과 일본 주장에 대한 반박문, 토론활동, 독도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달 25일 독도의 날 교육활동은 주체적인 역사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수업의 하나로 우리 땅 독도를 바로하는 교육을 기획하고 여러 교과와 융합하는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독도의 날을 독도 플래시몹, 독도 사랑 캠페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반박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나니 독도가 더욱더 우리나라 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더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독도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을 시작으로 독도를 둘러싼 자연과 환경, 독도의 의미 변화, 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등 다각화된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왜냐고요? 세종실록 지리지에 독도에 대한 역사적 기록, 지정학적인 위치로 일본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영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 운동장과 진도군청 앞 철마광장에서 플래시몹을 선보여 지역민들에게 독도 사랑에 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단독으로 운동회 개최가 어려웠던 8개의 작은 학교가 모여서 추억의 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신나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달리는 교육가족들, 가자! 역시 운동회의 묘미는 개주죠. 담양교육지원청이 에코스포츠파크에서 추억을 굴려라, 꿈을 날려라 주제로 담양관 내 작은 학교 8곳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 600여 명이 참여하는 청주골 작은학교 연합 추억의 운동회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담양에는 8개의 작은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바라볼 때마다 큰 행사의 경험도 너무 없고 또 단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협동하는 것, 또 질서를 지키는 것, 또 서로 양보해야 되는 것을 좀 가르쳐주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담양의 작은 학교는 초등학교 8곳, 중학교 2곳. 이번 운동회는 초등학교의 작은 학교 학생들이 4개 학교씩 1000군과 100군으로 나눠 경기에 참여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밖에 못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오랜만에 작은 학교 운동회 덕분에 나와가지고 여러 학교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사이가 되어서 좋았어요. 아이들이 더 좋아해서 기쁜 것 같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학교가 모여서 애들이 막 뛰놀고 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학교별 학생회장 8명의 연합선서를 시작으로 학생들은 화합체조를 통해 몸을 풀고 학생과 교육가족이 손을 잡고 달리는 하모니 달리기, 줄넘기, 개주, 박 터뜨리기 등이 진행돼 모두가 하나 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저도 예전에 학교 운동회 했던 생각이 새록새록한데요. 우리 교육가족들에게도 소중한 추억이 됐길 바랍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과 교육이 상생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라남도 교육연구정보원 산하 전남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1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제18회 전남교육 희망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민선4기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전남교육청과 전남도청, 도의회 등 교육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을 살리는 교육 공동체의 공동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는데요. 광주 전남연구원 김대성 박사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토론 참석 패널들은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교육의 첫걸음이라는 데 동의하며 교육과 일자리, 주거 환경을 아우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범도민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전남교육정책연구소는 매년 2차례 전남교육 희망포럼을 통해 교육적인 이슈와 아젠다를 발굴해오고 있습니다. 제18회 전남교육 희망포럼은 전남교육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학생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단축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남교육청이 지난 5일 장흥에서 제93주년 학생 독립운동 기념 제35회 교육감기 단축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학생들의 연령별 성장을 고려하고 도전의식을 갖도록 3km와 5km 구간으로 구분해 대회 참가자들이 승부보다는 친구, 선생님과 함께 뛰며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날씨가 선선했지만은 여러 초등고 그다음에 교육가족 여러분과 같이 함께 달리기를 하게 돼서 대단히 좋았고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모두들 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톤을 되게 좋아해서 나가게 됐는데 3위를 하게 될지 몰라가지고 되게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요. 또한 마라톤 코스 주변에는 학생 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다짐하는 장흥 관내 학생들의 현수막이부터 대회 의미를 깊게 했는데요. 김대준 교육감은 동학 농민운동 마지막 한거지인 장흥에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게 돼 뜻깊다며 이 대회를 통해 선열들의 정의로움과 애국심을 본받아 사회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라톤을 뛰면서 학생 독립운동 정신까지 계승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낭만의 계절 가을을 물들인 전남 교육가족들의 음악회 소식 모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평 월야중학교가 지난달 27일 전교생이 참여한 월야 행복 관악 오케스트라 제1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첫 정기 연주회는 고재현 지휘자의 지휘 아래 플루트, 유포니움 등 9개의 악기를 다루는 월야 행복 관악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차이콥스키의 서곡, 위풍당당 행진곡 등으로 공연을 펼쳤는데요. 지난 2016년 3월 창단한 월야 행복 관악 오케스트라는 창단 7주기를 맞아 그동안 작은 음악회 일부분으로 참여하던 것을 정기 음악회로 격상해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 중등음악교육연구회가 주관한 제19회 전남교육음악제가 지난달 28일 화순 한이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현장과 온라인 관람으로 진행한 이번 연주회는 다시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부제 아래 사전 제작 영상과 현장 연주가 혼합된 형태로 진행됐는데요. 공연에 참가한 교원들은 보컬과 국악밴드, 피아노, 전남 중등음악교사 합창단의 공연, 아카펠라 등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공연은 전남 중등음악교육연구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한평 월야중학교의 첫 번째 정기 연주회, 그리고 전남교육음악제, 그야말로 음악으로 물든 가을인데요. 공연의 성공 개최를 축하합니다. 이어서 전남교육통에서 눈길을 끈 사진 보겠습니다. 한평 해보중학교가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이상익 한평군수와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해보면의 청소년 학습
놀이, 쉼, 복합 문화 공간을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한평군수와 학부모회 등 교육기관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도 조도초등학교가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한국화와 서예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예술 수업은 진도 영재교육원의 강사진을 학교로 초빙해서 한국화 그리기, 서예 수업 등을 진행하고 바른 자세와 마음가짐 등을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중동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지리산 천왕봉 등산에 도전했습니다. 학생들은 총 3번에 걸쳐 솔봉 정상과 만복대, 지리산에서 가장 높은 천왕봉 등반을 완수해 당당한 자부심을 뽐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뉴사우스 웨일즈주 교육청과 뉴 잉글랜드 대학과 교육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화상교육과 글로벌 교육이 그 내용에 담겼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의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는 글로벌 교육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국가꽃 축제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전남교육 뉴스 마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